아니, 아직도 행사장 정리가 이 모양이에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백화점 VIP 행사장. 아침부터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정색 정장에 빛나는 구두까지. 행사 담당 박 부장은 오늘따라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지금 바로 끝낼게요. 민지는 조급한 손으로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바닥을 닦던 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바닥을 닦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VIP들이 금방이라도 들어올 텐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쩌자는 거예요? 부장은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말끝에는 숨기지 못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정리할게요. 짧게 답했지만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에 익숙해진 지도 오래였죠. 백화점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늘 듣던 말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행사장은 이른 아침부터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제 자선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에 백화점의 회장과 사장까지 참석하는 큰 행사였으니까요.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직원 하나가 급하게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박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또 문제야? 방금 연락 왔는데요. 오늘 수화 통역해 주실 분이 급히 못 오신다고 합니다. 부장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직원들은 그 옆에서 숨죽이며 눈치만 봤습니다. 오늘 참석할 주요 손님은 청각장애가 있는 국제단체 대표. 통역이 없으면 행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말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VIP가 도착하면 수화 없이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 몰라? 행사장은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민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떡하죠, 할머니? 부장님 오늘 정말로 화가 많이 나셨어요. 민지의 불안한 표정을 보니 저까지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 물기 묻은 걸레가 들려 있었죠. 그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문득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저의 오래된 목소리가 다시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레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장님,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부장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무슨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수화를 좀 배웠었거든요. 통역 경험도 있습니다. 순간 행사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부장의 표정은 불신과 혼란으로 가득 찼고 다른 직원들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죠? 이건 작은 행사가 아니에요. 실수하면 저희 다 잘립니다. 그 말에 순간 움츠러들었지만 저는 용기를 내 다시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저 말고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저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책임지고 잘 해낼게요. 부장은 긴 침묵 끝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전 책임 못 집니다. 이거 아시죠?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잘 해낼게요. 민지와 직원들이 급하게 저를 이끌고 옷을 갈아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행사장 무대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을 때쯤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VIP 대표님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떨리는 가슴을 안고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빛나는 조명이 저를 비췄고 수십 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긴장과 떨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잠깐, 저 할머니가 지금 통역을 한다는 거야? 아까까지 청소하시던 분인데? 그 속삭임이 들렸지만
저는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VIP 대표가 무대 위로 올라오는 순간,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수화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밝히자 저는 마른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는 VIP 대표의 모습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국제청각장애인 지원단체 대표 로버트 존슨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대표 로버트 존슨 씨가 차분하게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지만 청중들 사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진짜로 수화를 할 줄 알았다고? 저런 모습을 처음 보는데 괜찮을까? 민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무대 아래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로버트 존슨 씨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사회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로버트 존슨 대표님께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통역사님의 수화 통역과 함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존슨 대표의 손짓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이자 순간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수화를 공식 석상에서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천천히 수화를 말로 통역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행사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통역이 실제로 이루어지자 직원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존슨 대표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이야기를 말로 전달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늘 어려웠지만 오늘 이 자리처럼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청중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박 부장의 굳었던 얼굴에도 조금씩 안도가 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존슨 대표의 손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의 손짓을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한국에서 제게 큰 도움을 준 분이 계셨거든요. 순간 그의 눈빛과 제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그는 잠시 수화를 멈추고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엔 촉촉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쩐지 그 미소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직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지? 할머니가 실수한 건가? 박 부장은 긴장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표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특별한 추억의 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린 시절 한국에서 만난 분이 있었어요. 청중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가 갑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한 탓이었죠. 부장의 얼굴도 다시 굳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존슨 대표의 손짓을 따라가며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이야기에 점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 살던 그 시절,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 지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소통도 되지 않아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의 손짓이 멈췄습니다. 행사장은 완전히 고요해졌고 저는 숨을 멈춘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저에게 따뜻한 수화로 말을 걸어준단 한 사람이었죠. 순간 저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다음 말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정순이었습니다. 존슨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안의 모든 시선도 저에게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은 채 그의 눈빛 속에서 수십 년 전의 그 아이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고 행사장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박 부장의 당황한 표정, 민지의 걱정스러운 눈빛,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제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존슨 대표의 눈빛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아주 작은 기억이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그때 존슨 대표가 다시 손을 움직이며 수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만난 정순 씨는 청각장애인인 저에게 가족 같은 분이셨습니다. 부모님도 없고 친구도 없던 제게 처음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법을 알려주신 분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조용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장과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박 부장은 혼란 속에서도 저를 향해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제서야 제 말을 믿게 된 것 같았습니다. 존슨 대표의 수화가 천천히 다시 이어졌습니다. 정순 씨는 매일 저에게 세상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분의 수화를 통해 처음으로 웃는 법을 배웠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도 알게 됐습니다. 정순 씨 덕분에 저는 소리가 없는 세상에서도 외롭지 않았죠. 저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만큼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무대 위에서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저를 존슨 대표는 따뜻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순 씨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랫동안 그분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의 눈빛에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대표의 이야기는 단지 행사장의 긴장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그때 받았던 따뜻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다시 느끼고 싶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놀랐습니다. 저는 수아와 함께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존슨 대표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순 씨,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존슨 대표는 제 앞에서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도, 민지도, 직원들도 모두 놀라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을 천천히 내밀어 맞잡았습니다. 존슨 대표의 따뜻한 손길이 제 손끝을 감싸자 수십 년 전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존슨 대표 입모양으로 천천히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순 씨.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그리웠어요. 로버트. 순간 행사장 안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존슨 대표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오랜 세월의 빈자리를 다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의 박 부장은 당황한 듯 잠시 우물쭈물했지만 이내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직원들도 따라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세상에 할머니에게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
민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장은 민지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지 씨, 오늘만큼은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존슨 대표는 다시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수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순 씨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차례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슨 대표의 수화가 이제 저와의 사적인 이야기를 넘어 행사장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잊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언제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그분과 다시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존슨 대표의 메시지에 행사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와 함께 마음을 담아 응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수십 년 전 제가 그에게 줬던 작은 손짓이 이제 이렇게 커다란 감동으로 돌아왔다는 것을요. 행사장의 긴장된 분위기는 따뜻한 감동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존슨 대표의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저와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행사장도 사람들도 모두 잊은 채 오직 로버트 존슨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특별한 사연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행사 진행을 마친 박 부장이 처음으로 존중 어린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와 존슨 대표는 이제 무대 뒤편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행사장 뒤편 작은 휴게실로 들어가자 존슨 대표는 저를 바라보며 수화로 천천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순 씨, 그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정말 오래도록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천천히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저도 로버트를 찾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한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거든요. 존슨 대표는 궁금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돌봐야 할 가족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편찮아지셨고 어린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존슨 대표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오래된 기억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로버트,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아무 말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아니에요. 정순 씨는 제게 전혀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정순 씨가 저에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그의 손짓을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휴게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한데요. 부장님이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두 분께 간단한 인터뷰를 부탁드리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살짝 긴장했지만 존슨 대표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슨 대표는 수화로 다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순 씨가 괜찮다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로버트, 그럼 가요. 무대 뒤 인터뷰 공간으로 이동하자 박 부장과 사회자가 미소 지으며 저희를 맞았습니다. 두 분이 오래전부터 특별한 인연이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혹시 그때 어떤 계기로 두 분이 만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미소 지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를 하면서 워버튼의 집 근처에서 살게 됐어요. 그때 저는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존슨 대표는 제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로버트를 만난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로버트는 한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아무와도 소통하지 못하고 외로워 보였어요. 제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수화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요. 존슨 대표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어요. 그때 정순 씨가 제게 수화를 알려주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저는 그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행사장 스태프들과 박 부장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박 부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후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요. 저는 그 즉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존슨 대표는 다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가 떠난 후 저는 많이 슬펐지만 그때 가르쳐준 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 같았습니다. 사회자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가슴 따뜻한 이야기네요. 두 분께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정말 기적 같습니다. 저와 존슨 대표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로버트 덕분에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은 기분이에요. 박 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 로버트 대표님 덕분에 오늘 행사가 정말 특별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존슨 대표는 다시 수화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순 씨에게 받은 것을 돌려드릴 차례예요. 정순 씨의 꿈이 다시 시작되도록 돕고 싶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오래전 잃어버린 제 삶의 퍼즐이 다시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행사장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며 사람들의 발걸음도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어느새 조용해진 무대 뒤편에서 저는 로버트 존슨 대표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행사장 안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죠. 존슨 대표는 편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정순 씨,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의 눈빛에는 수십 년 동안 간직했던 진심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래요.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행복해질 줄은 몰랐어요. 저에겐 이미 그런 순간은 지나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존슨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수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처음 정순 씨를 만났을 때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순 씨가 제 앞에서 손짓을 하며 말을 걸어줬던 순간 저는 처음으로 세상과 연결됐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로버트, 나는 그저 아주 작은 일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당신을 만난 게 오히려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날 내가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면 난 지금까지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존슨 대표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살짝 열리며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저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두 분께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저와 존슨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행사 덕분에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 백화점에서 두 분의 이야기를 특별히 더 깊게 다뤄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박 부장은 매우 정중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정순 씨의 사연을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백화점 홍보팀에서도 오늘 이 일을 널리 알려 장애인 지원 활동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존슨 대표가 제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 씨,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만남이 단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로버트,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나도 기꺼이 함께 할게요. 박 부장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정순 씨를 잘못 봤던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정순 씨 덕분에 정말 큰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의 사과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부장님, 사실 저도 그동안 제 자신을 너무 작게 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다시 용기를 낸 덕분에 저도 스스로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그 순간 민지가 휴게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가가 붉어진 채 수줍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졌어요. 할머니 이야기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앞으로는 할머니처럼 남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내가 평소에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덕분에 내가 오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니까. 민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고 박 부장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를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박 부장과 민지가 방을 나가자 존슨 대표는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한국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더 많은 지원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순 씨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이에요. 로버트,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잊고 살았던 꿈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로 살아왔던 제가 이제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을 하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늘의 따뜻한 기억과 다시 만난 인연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제 목소리를 찾은 것 같아요. 로버트 존슨 대표는 제 말을 들은 듯 작게 웃으며 다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단지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음을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몇 주 뒤, 저는 서울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커피 향이 따뜻하게 카페 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로버트 존슨 대표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밝은 미소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순 씨, 오래 기다리셨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그는 편안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정순 씨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제 말을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긴장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로버트.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숨을 내쉬고 수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지 행사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정순 씨가 제게 전해준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청각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로버트,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순 씨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저와 함께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순 씨가 저에게 보여준 것처럼 세상과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역할을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꿈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론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로버트,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꿈이라 다시 시작하는 게 겁이 나요. 존슨 대표는 제 말을 듣고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정순 씨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꿈을 꾸었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지금 다시 깨우는 것이죠. 저는 정순 씨를 믿어요.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에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로버트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용기가 생기네요. 저도 로버트랑 함께 해볼게요. 존슨 대표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저는 박 부장과 민지, 그리고 존슨 대표와 함께 지원센터가 들어설 작은 공간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정순 씨 정말 축하드려요. 이렇게 뜻깊은 일을 시작하게 되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박 부장은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지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여기서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지의 따뜻한 말에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야, 내가 도와준다면 나도 더 든든할 것 같아. 존슨 대표는 제게 다가와 다시 수화로 말을 걸었습니다. 정순 씨, 우리 같이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와줍시다. 정순 씨가 제게 보여줬던 따뜻한 손길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가 됐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로버트, 내 손짓 하나로 당신의 인생이 달라졌듯이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함께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는 오래전 제가 품었던 꿈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센터의 문을 열던 날, 저는 작은 무대 위에서 다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수화를 하는 것이 아닌 제 진심 어린 마음을 말로 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제 목소리를 잃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저의 목소리를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객석에서 민지와 박 부장, 그리고 존슨 대표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센터가 청각장애인 분들께 새로운 목소리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잃어버린 목소리를 다시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자 저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객석을 향해 천천히 손을 들어 오랜만에 다시 수화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길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희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사람 이야기.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